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8월 11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아주 먼 과거부터 현대까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8월 11일 하루에 말이죠. 맞아요. 하루라는 시간에 참 많은 역사가 담겨 있죠. 자, 그럼 먼저 1945년 8월 11일 한반도로 가볼까요? 네, 이때가 자료에도 나오지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직후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련도 참전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패망은 거의 시간 문제다 이런 분위기였을 텐데 바로 그때 국내에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건준이라고 하죠. 네, 건준. 이 건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방 후에 어떻게 나라를 세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그 시점이 해방 전국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자 전환점이었죠. 전환점. 특히 건준의 활동은 민중 스스로 국가를 세우려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어요. 스스로요? 네, 물론 뭐 나중에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그 구상들이 다 실현되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그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이 가졌던 어떤 열망, 그 에너지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때부터 권력 공백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고 국가를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죠. 네네.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같은 날 1961년 독일 베를린으로 한번 가보죠. 네, 베를린. 이때 동독 정부가 서베를린으로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이걸 막으려고 국경을 폐쇄하고 장벽 건설을 최종 결정한 날이라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 결정이 8월 11일에 있었고 실제 건설은 이제 이틀 긴 13일에 시작됐죠. 이틀 뒤에 바로? 네. 이게 그야말로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을 그냥 물리적인 장벽으로 딱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베를린 장벽은 그냥 도시를 나눈 담벼락 이게 아니고요. 자유세계와 공산진영 간의 그 첨예한 대립 이걸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이 된 거죠. 1989년에 무너질 때까지 세계 정치에 미친 영향이 뭐 엄청났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저희 한반도 상황과 비교해 볼 지점도 많네요. 분단이라는 비극은 같지만 그 양상은 좀 달랐던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했을까? 그 정치적인 배경은 뭘까? 또 그게 주민들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을 아주 멀리 고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고대요. 어디로 가나요? 기원전 3114년 8월 11일입니다. 예. 마야 문명 있잖아요. 마야 문명 네네. 그 마야의 장기력이라는 아주 긴 시간 단위를 세는 달력. 그 달력이 시작된 날로 기산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옛날인데? 네, 놀랍죠. 그 마야 문명의 장기력이라는 건 고대 문명이 도달했던 천문학, 또 수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증거입니다. 천문학이랑 수학이요? 네, 그냥 날짜 세는 걸 넘어서서요. 그들의 어떤 우주적인 시간관, 그리고 순환론적인 세계관 같은 게 담겨 있어요. 순환론적 세계관.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본질은 고대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시간을 계상했고 또 우주를 깊이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했던 문명의 흔적이라 참 흥미롭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고대 문명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다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1987년 8월 11일 한국입니다. 네, 1987년 여름. 이때는 6월 민주항쟁의 열기가 아직 뜨거웠고 이게 노동 현장으로까지 막 번져나가던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권리 신장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 벌였죠. 네,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거리에서는 여전히 시민들과 학생들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고요.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이 시기의 움직임이 한국 사회 민주화에 정말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학생과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요구가 노동 현장의 권리 요구와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 변혁 에너지로 작용한 거죠. 6.29 선언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민주적 개혁을 향한 열망이 식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이 시기의 경험이
이후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의 노사 관계라든지 또 민주주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네. 오늘 이렇게 8월 11일이라는 하루에 담긴 정말 다채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해방을 앞두고 국가 건설을 준비하던 한반도부터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던 순간, 또 까마득한 옛날 마야 문명의 시간관,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있었던 1987년 한국까지. 그렇죠. 정말 같은 날짜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역사는 이렇게 딱딱 끊어진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되고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연결되고 영향을 준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월 10일의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큰 사건들 이면에는 또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자료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단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